할머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와는 상관없이. 차가운 목소리, 절망적인 외침. 70대 어머니의 눈물과 함께 시작된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던 한 여인의 충격적인 복수를 담고 있습니다. 무료 가사 도우미 취급을 받던 어머니가 집을 팔고 홀연히 떠나버린 이유. 돌아온 아들 가족이 발견한 텅 빈 집과 단 한 장의 편지. 과연 그들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순자, 올해 71세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꽤 오랜 시간 혼자 지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과 남편이 남겨준 집으로 노후 걱정은 없었죠. 하지만 늘 가슴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큰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채로 아들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수가 며느리 지연이와 함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역시 아들밖에 없구나. 이제는 외롭지 않겠구나. 제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겠다는 그들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 집으로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무료 가사 도움이라는 것을요. 이사 오던 날 아들 민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이 좁으니까 안방은 저희가 쓸게요.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지내세요. 작은 방? 제가 제 집에서 작은 방에 들어가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보낸 안방을 내어주고 짐짝처럼 작은 방에 들어가 보니 그때서야 알겠더군요. 아,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저 더부살이를 하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제 방에서도 눈치를 보며 살았고 집안일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뭐 해주실 거예요? 어머니, 우리 애들 학교 도시락 좀 싸주세요.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에 기꺼이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연이는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침을 준비했고 지연이는 아이들만 깨우고 앉아 있었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보기, 요리, 설거지, 청소까지 모든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워낙 잘하시니까요. 지연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며 일을 떠넘겼습니다. 칭찬인 척했지만 그 속에는 저를 하인처럼 부리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죠.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손주들이었습니다. 13살 된 선우와 10살 된 은서. 처음에는 할머니라고 저를 잘 따르더니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걸까요?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물 좀 갖다 줘. 할머니, 내 방 청소 좀 해줘. 어느 날은 선우가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집 청소하는 사람이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손주에게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들 민수는 어땠냐고요? 그는 그저 며느리 지연이의 편만 들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넌지시 얘기해도 어머니, 지연이가 직장 다니느라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지연이는 직장에 다니긴 했지만 아침 9시 출근에 저녁 6시 퇴근?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TV만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어요? 어머니, 저녁 뭐 해주실 거예요? 이런 일상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몸살까지 와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지연이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픈 건 아는데 애들 도시락만 좀 싸주세요. 제가 늦었어요? 고열에 온몸이 후들거리는 상황에서도 아이들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내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거지? 지연이의 무시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음식이 왜 이렇게 짜요?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어머니, 청소 좀 제대로 해주세요. 먼지가 그대로 있네요. 그러다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어머니, 애들 학원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어차피 어머니 돈은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텐데.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더 가슴 아픈 건 아들 민수였습니다.
제가 지연이 때문에 힘들다고 말해도 그는 항상 지연이 편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연이도 힘들어요? 제 말은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혈압이 높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정도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들은 지연이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얼마나 나왔어요? 요즘 돈 나갈 일이 많은데 앞으로는 좀 조심하세요. 제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걱정은커녕 병원비가 아깝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이런 대접은 안 받았을 텐데. 쓰러진 후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아픈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집안일은 해주셔야죠.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도 지연이는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아들에게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참으세요. 지연이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언제나 지연이의 편이었습니다. 제가 아픈 건 안중에도 없고 지연이의 스트레스만 걱정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온 겁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지연이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시어머니가 살림을 너무 잘해서 제가 편해요. 그냥 집에 계시면서 모든 걸 다 해주시거든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시어머니를 잘 만났다고 하니까 지연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완전 공짜 도움이에요. 그 순간 정말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가족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부려먹는 도움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래도 나중에 유산 생각하면 지금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지연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차피 이 집도 저희 거고 어머니 돈도 다 저희 거 될 텐데요. 지금 잘해주는 척 할 필요 있어요? 어머니 갈 곳도 없는데.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선우가 영어 학원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지연이가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선우 학원 보내줄 돈 있으세요? 저희는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제 돈으로 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돈 좀 써주세요가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이 돈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차 바꾸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해요? 어머니 적금 좀 깨서 도와주실 수 있죠? 제가 평생 모은 적금을 당연히 내놓으라는 식이었죠. 거절했더니 며칠 동안 저를 본체 만체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생활도 생각해 주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돈인데 미리 좀 써도 되잖아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대놓고 하더군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된 친구 몇 명과 여행을 가려고 했거든요. 1박 2일 정도로 강원도에 가려고 했는데 지연이가 극구 말리더군요. 어머니, 애들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여행은 나중에 가세요. 어머니 나이에 혼자 여행 가면 위험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우면 집안일을 해야 하니까 싫었던 거죠. 결국 여행도 포기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지연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여행 간다고 했는데 말렸어? 아이들 돌볼 사람도 없고 집안일도 누가 해? 어른이 그렇게 이기적이면 안 되지.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70대가 되어서 1박 2일 여행 한 번 가려는 게 이기적인 거라고? 그때 정말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이런 취급만 받고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71번째 생일이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더군요. 아침에 지연이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뭐 해주실 거예요? 민수 오빠는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지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오늘 어머니 생신이네요? 깜빡했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미역국이라도 끓여 드세요? 라고 하더군요. 제 생일에 제가 미역국을 끓여 먹으라는 거였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형식적으로만 인사하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손주들은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요. 그날 저녁 혼자 생일 미역국을 끓여 먹으면서 정말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케이크를 사다 주며 축하해줬는데 이제는 제 생일도 제가 챙겨야 하다니.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손녀 은서의 생일이었거든요. 지연이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케이크 주문하고 선물 사고 친구들 초대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구나. 은서의 생일날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파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은서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집 일만 해. 항상 부엌에 있어. 친구가 왜냐고 물어보니까 은서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일 시키거든.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9살짜리 손녀가 저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그 다음 날부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지연이가 이것저것 요구할 때마다 조금씩 썼지만 그래도 제법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 문의해봤습니다. 제가 살던 집,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서 산 이 집을 팔면 얼마나 될지. 부동산 중개인이 말하길 지금 시세로는 꽤 괜찮은 가격에 팔 수 있다고 하더군요. 위치도 좋고 평수도 적당해서 금방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미리 제 이름으로 바꿔놨거든요. 아들이나 지연이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시골에 있는 집들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강원도 시골에 작지만 예쁜 집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정원이 있고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집들이요. 며칠 동안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찾았습니다. 강원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집이었는데 20평 정도 되는 아담한 집에 앞마당도 있고 뒷마당도 있었습니다. 가격도 제가 감당할 만했고요. 전화를 걸어서 집주인과 이야기해봤습니다. 언제든지 계약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집을 떠날 것인지. 마침 아들 가족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지연이 회사에서 포상 휴가를 준다면서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 정도 유럽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행 준비를 하면서 슬슬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요? 어머니 것까지 사면 부담이 너무 커요? 어머니 나의 장거리 비행은 힘드실 거예요? 집 비워두고 가면 불안한데 어머니가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결국 저만 집에 남겨두고 가겠다는 얘기였어요? 좋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이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니까요. 여행 떠나기 일주일 전 지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집안일 좀 신경 써주세요. 돌아와서 집이 엉망이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일 얘기만 하더군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동안 혼자 계실 텐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냥 청소나 정리 같은 거 하시면서 시간 보내세요. 정말 끝까지 저를 청소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떠나는 날 아침 가족들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인사도 대충 하고는 어머니, 일주일 후에 봬요. 라고만 하더군요.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지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싶었거든요. 가족들이 떠난 그날 오후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팔고 싶은데 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요? 중개인이 놀라면서 이렇게 급하게 파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말하고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고 하더군요. 당장 내일이라도 계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물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화장품,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혹시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제가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부동산 중개인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러 온 부부도 함께 왔고요. 정말 좋은 집이네요. 위치도 좋고 상태도 깨끗하고. 그들은 집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계약하고 싶다고 즉석에서 말했죠. 언제까지 비워주실 수 있나요? 일주일 안에 나가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였어요. 그동안 망설였던 게 무색하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강원도 시골집을 샀습니다. 남은 돈은 제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했고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며칠 후에 이사한다고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으니까 작은 트럭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처음엔 미리 전화로라도 얘기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결국 편지를 써서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깨끗하게 관리했던 곳들, 거실, 부엌, 화장실 모든 곳이 깨끗했습니다. 지연이가 돌아와서 집이 더럽다고 뭐라고 할 일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제 역할은 다 했으니까요.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제 짐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옷가지가 든 박스 몇 개, 그리고 남편의 유품들. 기사 아저씨가 이게 전부예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 열쇠도 함께 두고요.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민수야, 지연아, 선우야, 은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너희가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다는 뜻이겠지. 혹시 놀랐다면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의 마음을 끝까지 들어줬으면 해. 엄마는 이 집을 떠난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민수야, 넌 내 아들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엄마를 어머니로 대해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지연이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믿었고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지. 네가 뱉은 차가운 말들이 엄마 가슴에 어떻게 박혔는지 아마 너는 모를 거다. 지연아, 너는 나를 가족이라기보다 집안일을 공짜로 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겠지. 우리 집 공짜 도움이라고 친구들한테 말하던 거 그 말 우연히 들었단다. 엄마가 아플 때조차 걱정은커녕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부터 계산하던 너의 모습이 나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넌 몰랐겠지. 선우야, 은서야, 너희도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며 자랐겠지. 그래서일까? 할머니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친구들에게 소개하던 너희를 보면서 할머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에 가슴이 미어졌단다. 할머니는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는 할머니를 사랑 대신 하인으로 기억하겠지. 지금 이 집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나 없이도 애들 눈치 보지 말고 너답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엄마에게 남겨준 집이었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집은 엄마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를 하인처럼 대하는 너희를 보며 이 집은 더는 따뜻한 집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엄마는 이 집을 팔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시골에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했다. 그곳에서 비로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조용히 오롯이 내 삶을 살며 살아보려 한다. 더 이상 너희의 엄마, 너희의 하인으로는 살지 않으려 해. 나를 찾지 마라. 연락하지도 말아라. 엄마는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는 참 많이도 다치고 아팠다. 이제야 비로소 엄마는 엄마 자신으로 살아보려 한다. 혹시 너희가 엄마를 원망하더라도 잠시라도 멈추고 그동안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 혹여 엄마가 너무 가혹하다고 여긴다면 그건 너희의 몫이다. 엄마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 너희가 어떤 삶을 살든 그건 이제 엄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그래도 사랑했다. 엄마가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말 할 말은 다 한 것 같았거든요. 강원도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지막엔 마을버스까지 타야 했거든요.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강, 그리고 점점 맑아지는 공기를 느끼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새로 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정말 예쁘더군요.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 뒷마당에는 꽃을 심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제 물건이 이렇게 적다니? 그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았구나 싶었죠. 그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맛있더라고요. 아무도 어머니 뭐 해주실 거예요? 라고 묻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웃집들도 다 한적하고 사람들도 친절해 보였어요. 마을 이장님이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6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더군요.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혼자 사시기로 하셨어요? 네,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요. 그럼 잘 오셨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좋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한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짜 관심과 배려였죠. 며칠 후에는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김치 담그기 힘드시죠? 제가 많이 담갔으니까 드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데가 없이 그냥 이웃으로서 챙겨주는 마음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당에 나가서 꽃들에 물을 줬어요. 제가 직접 심은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그리고 작은 채소들. 하나하나 키우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해먹고 오후에는 마을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서로를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더라고요. 순자 씨, 오늘 저녁은 뭐 해 드실 거예요? 제가 된장찌개 끓였는데 나눠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텃밭에서 난 채소들도 주고받고 정말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정말 편안했어요.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 할머니 저거 해주세요. 하는 소리를 안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번은 이웃 할머니가 물어보시더군요. 순자 씨 가족들은 안 그리워요? 아들 며느리 있다고 하셨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안 그리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했어요. 하루하루가 제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걸려오니까 결국 받았죠.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군요.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진짜 잘못을 깨달았다기보다는 뭔가 급한 상황이 생긴 것 같았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게 집이 없어서 지금 임시로 지연이 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아, 그제야 상황을 알겠더군요. 제가 집을 팔아버리니까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전세라도 구해서 살지 그래. 어머니 지금 전세 구할 돈이 없어요? 어머니가 집 판 돈으로 도와주셔야. 역시나 돈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돈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왜 너희 전세금을 대줘야 하는데? 어머니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동안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민수가 말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안 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럼 돈만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끝까지 돈 얘기만 하더군요. 진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연락한 거였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이 살 거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지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잔혹했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 다음 날에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선우는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고 은서는 할머니가 해주시던 계란말이가 그립다고 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그리워할 리가 없거든요. 저를 일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계속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정말 힘들어요?
지연이 언니 집에서 계속 눈치를 봐야 하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계셨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겠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힘들고. 아, 역시나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일해줄 사람이 그리워서였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어머니, 집 판 돈 중에서 조금만이라도 저희한테 주세요. 정말 급해요. 이대로는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요. 결국 돈 얘기로 끝나더군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순자 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라도 자기 인생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하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서운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참고만 살았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서 만난 할머니들이 진짜 가족 같다는 거였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사다 주시고 혼자 밥 먹기 심심할 때 함께 먹자고 부르시고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챙겨주시더군요. 아들 집에선 아파도 병원비 걱정만 했는데 여기서는 진짜로 걱정해주는 거예요. 순자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병원 가볼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의 마음이구나 싶었거든요. 봄이 되니까 텃밭에 심은 채소들이 쑥쑥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깻잎, 토마토, 오이. 직접 키운 채소로 해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웃 할머니들과 채소도 나눠 먹고 서로 요리법도 가르쳐주고 정말 알찬 하루하루였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에서 잔치가 있었어요. 누군가 환갑 잔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저도 초대받아서 갔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들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더군요. 순자 씨는 정말 예쁘게 늙으셨네. 서울서 온 티가 나요? 요리도 잘하시고 마음도 좋으시고. 우리 마을에 보물이 왔어?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어요. 아들 집에선 항상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 어머니 저거 해주세요. 였는데 여기서는 순자 씨 고마워요. 순자 씨 수고하셨어요. 라고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간 1년이었어요. 그 사이 민수와 지연이에게서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읽지 않았고요. 어느 날 우연히 서울 사는 친구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 아들네 가족 요즘 많이 힘들어 한다더라.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지연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조금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나서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네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집까지 팔아버리다니. 친구는 약간 비난하는 투였어요. 언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일방적으로 참기만 하는 게 가족이야? 친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통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들어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해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참고 참고 또 참고.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고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였어요. 71세 새로 깨달은 진리예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서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자체를 즐거워하니까요. 순자 씨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정말 그래요? 우리 마당에서 차나 한 잔 마실까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동안 아들 집에선 이런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일얘기,
돈 얘기 아니면 무언가 해달라는 얘기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순자 씨, 우리 마을 이장 선거에 나와 보실 생각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장을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지. 순자 씨는 마을 사람들을 정말 잘 챙겨주시거든요.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70대가 넘어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니. 결국 출마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제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인정해 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 길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군요. 할머니? 돌아보니까 손녀 선우였습니다. 선우는 많이 컸더군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시네요.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우야, 너 여기 왜 왔니? 누구랑 같이 온 거야? 엄마랑 같이 왔어요? 엄마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엄마가 할머니 친구분들께 계속 연락해서 주소를 알아냈어요. 처음엔 안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보고 싶다고 울어서. 아, 그렇게 찾아온 거였구나 싶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선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할머니한테 정말 못했어요. 친구들한테 할머니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뜻밖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엄마는 맨날 짜증내고 아빠는 술만 마시고 은서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맨날 울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에 대한 정은 남아있었나 봐요. 할머니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제발요? 엄마도 차에서 울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할머니한테 미안해서 못 내려오겠대요. 창문 넘어보니 정말 지연이가 차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우야,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돌아갈 수 없어? 왜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어. 선우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럼 가끔이라도 와서 저희 봐주세요. 제발요? 그것도 안 돼.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선우를 돌려보낸 후에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손주인데. 하지만 이웃 할머니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 한 번 선택한 거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해. 지금 흔들리면 그동안의 용기가 다 무너져. 맞아? 그 아이들이 진짜 반성했다면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았을 거야. 찾아와서 또 돌아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할머니를 자기들 편의대로 생각하는 거야.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진짜 반성했다면 제가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걸 놔뒀을 거예요?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 끝에 묘한 떨림이 묻어 있더군요. 어머니, 선우가 어머니 뵙고 왔다고 하던데 정말 돌아오실 생각 없으세요? 잠시 숨을 고르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머니 제발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나는 상관없어.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매정하신 분이셨나요? 그 말에 마음 한편이 시큰했지만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매정했던 건 너희였어? 난 이제야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 그리고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민수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텃밭에서 일하고 이웃들과 수다 떨고 책도 읽고 TV도 보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뭐라고 들을 일도 없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동안 아프던 곳들도 다 나았어요. 역시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정말 제 가족이 되었어요. 아프면 서로 돌봐주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죠. 어느 날 새로 이사 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는데 역시 아들네 집에서 힘들게 지내다가 혼자 나와서 사시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도 순자 씨처럼 용기를 내서 나왔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요. 그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만 이런 고생을 한 게 아니구나.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렇게 혼자 사니까 오히려 행복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롭거나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롭죠. 그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후회 안 해요?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76세가 되었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텃밭은 이제 마을에서 제일 잘 가꿔진 텃밭으로 유명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진도 찍어가고 어떻게 키우는지 물어보기도 해요. 집 앞 꽃밭도 정말 예뻐졌습니다. 제가 직접 꾸민 작은 정원이 정말 아름다워서 마을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가끔 서울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제 집 앞에서 사진을 찍어가기도 해요. 정말 뿌듯해요. 그동안은 제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작은 것 하나하나도 칭찬해 주시니까요. 건강 상태도 훌륭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아도 의사 선생님이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시네요.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요. 얼마 전 서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야, 너 아들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이혼했다더라? 지연이가 참다 못해서 이혼했다고 하던데. 정말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 지연이가 데려갔다더라? 민수는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던데 많이 힘들어한다더라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나서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한번 연락해 볼 생각은 없니? 없어. 이제 민수도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미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군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저는 많이 힘들어요. 지연이랑 이혼했어요. 한숨 섞인 민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못했던 건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께 잘하고 싶어요?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머니 곁에서 잘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 민수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 민수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가끔이라도 안부는 나눌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한 끝에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우리 그냥 서로 안부나 묻고 지내자.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수야, 너도 이제 다 됐잖아. 앞으로는 내 힘으로 잘 살아야지. 조금은 쓸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이고 저는 제 선택에 만족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안부를 묻는 그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는 재미, 책을 읽고 TV를 보는 여유로운 시간들. 모든 게 행복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때 참고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스트레스로 더 일찍 병이 났을 수도 있고 정말 우울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행복할 수는 절대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평화로워요. 마음도 편하고 몸도 건강하고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내린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너무 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어서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통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자유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진심으로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누군가의 인생 속삭임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무사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